저번 시간에 원래는 했었어야 될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못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고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1993년에 이제 셀 페이퍼를 통해서 린 14에 대한 이제 스몰 RNA의 최초의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1999년에 이제 siRNA에 대한 보고가 있은 이후에 2001년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2001년에 네이처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이제 보고가 돼요. 뭐냐면 이 siRNA라고 하는 것이 플랜트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플랜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맘말리안 시스템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더라.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범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정한 종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종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여기에 나왔던 결과를 다른 종에서도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하고 더불어서 세 개의 사이언스 페이퍼들을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이것은 이제 이 마이크로 RNA 요거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페이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첫째, siRNA의 어떤 기능, 펑션, 스터디를 마말리안 시스템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하는 내용.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세 개의 사이언스 페이퍼인데 이거는 이쪽 약 한 7년 전쯤에, 그러니까 8년 전, 요 시기로부터 한 8년 전쯤에 발견된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는 많은 마이크로 RNA가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이제 페이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겁니다. 다시 이제 간단히 요약하면 siRNA가 마말리안 시스템에도 있다. 그게 오늘 배울 요 페이퍼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당시에 1993년에 우리가 저번 주 열심히 배웠던 린14이 이제 하나의 스몰 RNA에 대해서만 봤었는데 그게 많은 형태의 좀 더 많은 마이크로 RNA들이 실제하더라라는 얘기를 오늘 배울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강의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디테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이 페이퍼는 2001년 네이처에 이제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루시퍼레이즈를 SV40 프로모터에다가 붙인 이제 그런 컨스트럭트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레이즈를 SV40 프로모터에다 붙였는데 루시퍼레이즈는 뭐예요? 네? 이거 뭐 어디서 나왔어요? 네. 그 불 번쩍번쩍하는 반대불에 나왔죠. 이게 이제 루시페린이라고 하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넣어주면 이 효소가 이제 발광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효소인데 거기에 이제 SV40 프로모터를 붙였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나올 이 두 개의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GL2 하고 GL3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이 시퀀스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 시퀀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1개인가? 둘레, 여덟, 21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21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2 뉴클레오타이드 오버행을 가지고 겹쳐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림에다 보다시피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겹쳐 있는데 여기 삐져나와 있는 게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삐져나와 있어요. 자, 먼저 GL2하고 GL3에 대해서 우리가 봅시다. GL2하고 GL3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요 타겟인데 GL2가 일단 작죠? 네? RNA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의 주요 타겟인데 GL2하고 GL3를 보면은 시퀀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매우 비슷해. 매우 비슷한데 이 그레이로 표시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매우 비슷해요. 매우 비슷한 게 아니야. 같아. 그러니까 그레이를 제외하고는 같아. 그러니까 즉 GL2하고 GL3는 어떤 몇 개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같은 시퀀스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1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여기에 있는 21개의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3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GL2하고 GL3의 시퀀스는 비슷해요. 두 개가 호몰로거스해. 그 다음에 이거랑 GL2에서 UGL2라고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 UGL2는 뭐냐면 GL2하고 듀플렉스 리전은 똑같아요. 즉 여기 요 안에는 똑같아. 똑같은데 바깥쪽 2 뉴클레오타이드 오버행 이렇게 덜렁덜렁 달려있는 요것만 달라. 여기는 UU고 여기는 TT, UU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UGL2라고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inv GL2라고 그래서 이 GL2의 시퀀스를 거꾸로 만들어봤어요. 여기 보시면 UCGA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를 얘의 상보적인 시퀀스를 반대로 여기다 붙여놨어요. AGCUU. 그러니까 방향은 이렇게 되잖아. 이걸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야. 인버스 시켜놨어요. 컴플리멘터리가 아니고 인버스를 시켜서 뒤집어 놨어 그냥. 그게 inv GL2입니다. 이게 일종의 네거티브 컨트롤이고요. 또 하나의 네거티브 컨트롤은 RL이라고 그래서 얘는 완전히 그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GL2, GL3랑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상관없는 시퀀스예요. 상관없는 시퀀스를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네, 이거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다. 쏘리.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버행이 되고 3개의 베이스 뉴클레오타이드가 GL2하고 GL3하고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사용한 스몰 RNA예요. 합성을 했어. 합성한 RNA야. RNA인데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GL2, GL3, 그다음에 요거의 변종 UGL2 그리고 요거를 다시
뒤집어 놓은 inv-GL2 그리고 완전히 상관없는 시퀀스인 RL 이렇게 5개의 스몰 RNA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GL2와 GL3는 거의 비슷하고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시퀀스는 똑같고 UGL2는 이렇게 두 뉴클레오타이드가 오버행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바꾼 거, TT를 U로 바꾼 거. inv-GL은 GL2를 인버스 시켜놓은 거. 인버스 시켜놓은 거. 얘는 완전히 상관없는 unrelated 시퀀스를 가지고 이러한 구조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오케이? 따라오셨어요? 여기까지 5개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을 했어요. 내용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데, 뭐, 당시에 항상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뭐냐면,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합성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 듀플렉스를 셀 안에 집어넣고, 이 루시퍼레이즈, 어디 갔어? 루시퍼레이즈는 이제 발광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루시퍼레이즈가 안 만들어지면 발광을 안 하겠죠. 다시 얘기해서 SV4이 루시퍼레이즈가 잘 발현을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발광을 해, 형광이 아니고 발광을 해. 예? 이해하셨어요? 발광을 해. 만약 이러한 스몰 RNA들이 이 루시퍼레이즈를 타겟팅 해가지고 루시퍼레이즈의 발현을 차단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광을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 정상적인 상황, 이 스몰 RNA가 방해를 못하면 루시퍼레이즈의 액티비티 때문에 발광을 할 것이고, 방해를 하면, 이 루시퍼레이즈를 방해를 하면 루시퍼레이즈가 안 만들어지니까 발광을 못 할 거예요. 자, 그러한 로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시 쓰자면 GL2나 뭐 GL3나 이러한 이 5개 우리가 스몰 RNA를 합성을 했잖아요. 걔가 방해를 하면 발광을 안 하고, 방해를 못하면 발광을 잘 합니다. 이게 이 실험의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은 이제 다양한 셀들의 이 NIH323 셀이나 뭐 COST7 셀이나 힐라 셀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셀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특정한 셀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인데, 여기 보시면 일단 요 2개 바를 따라갑시다. 왼쪽 거는 UGL2고요. 오른쪽 거는 GL2예요. GL2 또는 UGL2를 써도, 자,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인 내용보다 한번 이 바의 높이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들이고요. 컨트롤에 비해서 UGL2를 쓰나 그냥 GL2를 쓰나 바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확 줄어져 있죠? 자, 이게 루시퍼레이즈 액티비티인데, 즉 발광을 하냐 안 하냐, 이만큼 나오는 것을 이제 발광이 컨트롤 상황에서는 이만큼 발광을 하고 있어요. UGL2를 넣든지 GL2를 넣든지 이 스몰 RNA를 합성을 해가지고 셀 안에 넣어줬더니 루시퍼레이즈의 발광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해하셨어요? 발광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그 주대한 해석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수준에서 방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전에 페이퍼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전사를 하고 전사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냐는 건 모르지만 어쨌든 방해를 하느냐, 방해를 하는 현상이 범용적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시면 여러 셀들에서 다 나타나죠. 다 나타나고 GL2를 쓰던 UGL2를 쓰던 방해가 다 일어났어요. 오케이? 자, 방해가 일어나는 것은 GL2나 GL2이거나 UGL2이거나 상관없이 다 방해가 일어났어요. 오케이? UGL2하고 GL2의 차이는 뭡니까? 두 개의 오버행이 다르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두 개의 오버행을 제외한 나머지 듀플렉스, 더블 스트랜드를 만드는 듀플렉스는 같아. 그죠? 그러면 이 듀플렉스를 제외한 요 지역 이 같은데 효과가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똑같이 방해를 했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싱글 스트랜드로 존재하는 지역은 방해의 어떤 중요한 팩터가 아니라는 얘기죠. 요 부분만 방해의 주요한 원인이다 또는 뭐 그런 이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방해를 이끄는 요인은 여기 더블 스트랜드 RNA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더블 스트랜드 RNA 지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베이스 덜렁덜렁 하는 거 말고 요 지역이 아니라 요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이 중요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GL3를 봅시다. GL3는 까만 컨트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UGL2하고 GL3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종의 뮤테이션을 도입을 했어요. 그죠? 뮤테이션을 도입을 했는데 UGL2는 바깥쪽에 뮤테이션 시켰죠. 듀플렉스가 아닌 지역에다 뮤테이션을 시켰고 GL3는 듀플렉스 안에다가 뮤테이션을 시켰어. 듀플렉스가 이렇게 시퀀스가 이렇게 있으면 UGL2의 뮤테이션 자리는 이쪽 여기이고 GL3의 뮤테이션 자리는 이 안쪽이에요. 갖고서 방해를 잘 했어요. 자, 그럼 GL3를 한번 봐봅시다. GL3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까만색이랑 같잖아요. 어떤 셀에 가든 까만색이랑 같아요. 따라서 GL3는 발광을 잘 하죠. 발광을 잘 한다는 것은 방해를 거의 못했다. 그죠? 방해를 거의 못했다. 방해를 못했는데 GL2하고 GL3를 비교했더니 GL3의 차이점은 뮤테이션이 듀플렉스 안에 있더라. 그래서
이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게 듀플렉스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에 뮤테이션을 시킨 것은 방해를 못 시키고 여기에 시킨 것은 방해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small RNA의 펑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깥쪽에 뮤테이션 된 거는 영향을 안 주고 오로지 이 듀플렉스 안쪽에 뮤테이션이 된 것만 small RNA 펑션에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쪽 오른쪽 거를 봐볼까요? 오른쪽 거를 보면은 얘는 어떤 컨스트럭터를 썼냐면 맨 위에 GL3를 사용한 컨스트럭터예요. 오케이? GL3를 사용했던 컨스트럭터인데 그러면 그 타겟팅 효과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한번 봅시다. 뚝 떨어진 건 어디서 떨어졌어요? GL3에서 떨어졌죠. GL2는 효과가 없어요. 얘네들은 어떤 컨스트럭터 썼습니까? GL2를 썼거든요. GL2를 쓴 컨스트럭터는 GL2나 UGL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떨어졌고요. GL3 컨스트럭터를 쓴 이 셀들은, 이 다양한 셀들은 서프레션 되는 효과가 어디서만 나타났어요? GL3에서만 나타났어요. GL2하고 GL3는 차이점이 오로지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달라요. 그죠? 3개의 뉴클레오타이드만 달라도 둘 간에 매우 특이적으로 방해를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L2 컨스트럭트들 여기 루시퍼레이즈가 붙어있는 컨스트럭트하고 GL3를 포함하고 있는 컨스트럭트를 얘를 대상으로 GL2 스몰 RNA나 UGL2 스몰 RNA나 GL3 스몰 RNA를 집어넣어 보면 얘를 요 위에 거 얘를 스페시픽하게 서프레션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요 두 개였죠. 요 두 개만 스페시픽하게 서프레션 했고 요 컨스트럭트의 경우에는 GL3만 서프레션을 했어요. 즉 GL2하고 GL3는 21 뉴클레오타이드 중에 오로지 3개만 다른데 이 3개의 차이만 갖고도 특이성, 어떤 타겟에 대한 특이성을 부여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죠. 자, 이제는 이 다음 이 실험을 보시면 이제는 GL2만 갖고 했어요. GL2만 갖고 했는데 GL2만 갖고 왔고 이 실험은 뭐냐면은 사이즈가 중요한 팩터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본 실험이에요. 사이즈가 차지하는 영향. 사이즈가 차지하는 영향인데 자, 일단 요 실험부터 봅시다. 요 C만 보세요. 요거. 이쪽만 보시면 되는데 자, 컨스트럭트가 뭐였어요? 메뉴에서 GL2를 함유하고 있는 컨스트럭트였죠. 자, 그럼 그 컨스트럭트를 스페시픽하게 방해할 수 있는 스몰 RNA는 GL2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GL2 스몰 RNA를 집어넣으면 잘 방해를 하고요. GL3를 넣으면 방해를 못해요. 자, 이것은 이해하셨습니까? 얘의 사이즈는 얼마였어요? 21 뉴클레오타이드에다가 양쪽에 2개 더 붙어 있는 거
그런 걸 했을 때는 우리 앞에 실험에서 봤다시피 특이적으로 GL2가 이 GL2 컨스트럭트를 잘 서프레션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은 뭐냐면 이 사이즈를 21 뉴클레오타이드짜리를 크게 만들어 봤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이 스몰 RNA의 시퀀스의 길이에요.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49, 50, 더 늘려봤어요. 뭐 484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GL2가 스페시픽하게 타겟팅을 했던 사이즈는 21 뉴클레오타이드 더하기 2개의 오버행이 있는 건데 이 사이즈에서는 GL3가 서프레션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이즈를 키워봤어. 어떻게 키워봤냐면 49로 키워보고 더 키워서 484로 키워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49 뉴클레오타이드짜리의 스몰 RNA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비교해 보세요. GL2의 효과하고 GL3의 효과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비슷해졌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얘죠. 얘. GL3가 21 뉴클레오타이드 때는 거의 서프레션을 못했는데 사이즈를 키웠더니 서프레션을 잘 해요. 여기서는 GL2나 GL3나 거의 잘 서프레션을 해요. 서프레션을 잘한다기보단 둘이 비슷하게 해. 잘해. 자, 그러면 이쪽 데이터랑 비교해 보면 우리가 확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GL3가 서프레션을 하죠. 그 얘기는 타겟에 대한 우리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타겟의 스페시피시티를 봤잖아요. 양쪽 두 뉴클레오타이드를 뮤테이션 시켜도 여전히 스페시피시티는 남아있는데 듀플렉스 안에를 뮤테이션 시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지는 걸 봤죠.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보면 사이즈를 키워버렸더니 GL2로 넣거나 GL3 스몰 RNA 넣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로 서프레션이 돼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 요 정도 사이즈를 키웠더니 타겟에 대한 스페시피시티가 매우 감소되더라 하는 얘기죠. 즉 스몰 RNA가 스페시피시티를 갖는 정도의 사이즈는 한 21 뉴클레오타이드이고 그거를 늘려버리면 그걸 키워버리면 특정한 유전자에 대한 타겟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특정 타겟, 대부분의 경우는 유전자일 텐데 특정 유전자에 대한 이 특이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크기를 늘려버리면 스몰 RNA가 아니라 이제 미디움 사이즈 RNA가 되면 타겟에 대한 특이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크기를 더 늘렸어. 484. 이건 이제 스몰이 아니야. 상당히 큰 RNA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요 그레이바 두 개를 보시면 1. 타겟에 대한 스페시피시티도 여전히 없죠.
이 서프레션 한 효과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별로 서프레션을 잘 못해. 아까 49일 때는 그나마 서프레션을 했는데 이걸 비교해보면 서프레션 그 다음에 타겟 타겟 스페시피티를 보면 49일 때는 그래도 그나마 서프레션 했어요. 타겟 스페시피티가 없어졌을 뿐이지. 그런데 이 정도로 키워버리면 서프레션도 잘 못하고 타겟 스페시피티도 없고, 자, 이런 표를 하나 만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현재의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요 21 뉴클레오타이드 짜리에서는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 그래서 21 뉴클레오타이드는 동그라미. 그래서 49가 되면 조금 키웠더니 한 2배 정도 사이즈를 키웠더니 서프레션은 하지만 타겟에 대한 특이성은 없어졌고, 크기를 더 늘렸더니 서프레션도 잘 못하고 당연히 타겟에 대한 어떤 특이성도 없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데이터는 안 보여줬지만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스몰 RNA가 타겟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면서 서프레션을 잘 할 수 있는 레인지는 30 뉴클레오타이드 이하이다 라고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30 뉴클레오타이드 이하였을 때 타겟에 대한 스페시피시티를 보인다. 교수님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사이즈를 늘린다는 게 양옆에 아무 영리가 네.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고. 아니고 GL2를 포함한 본래 시퀀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GL2 요거 21 뉴클레오타이드만 썼는데 그거 말고 이만큼 다 포함한. 그러니까 결국 GL2 시퀀스가 있고 여기 옆에 본래 지가 달고 있어야 될 시퀀스까지 붙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이 안에 GL2가 있긴 하지만 스몰 RNA로서의 역할은 못하는 거죠. 자, 이제 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게 인비보에서도 잘 펑션을 한다라는 이제 데이터입니다. 인비보에서도 잘 워킹을 한다인데, 이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오늘 아마 또 제 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뭐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한데 본래는 어떤 이제 발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형광이 나와야 되죠. 형광이 안 나오는 패널이 하나 있어요. 어디요? 왼쪽 위에 거. 맨 위에 왼쪽. 이게 형광이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라민이라고 하는 저 위에 라민이라고 써있는데, 라민 이 두 개의 아이소폼이 있는데 라민 A하고 C가 있어요. 걔를 이 스몰 RNA를 갖고 동시에 서프레션을 시켜보자. 보통 이 시퀀스들이 이렇게 비슷한 그 패밀리들이 있으면 자기네들 시퀀스 사이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 한 개의 스몰 RNA로 양쪽을 동시에 타겟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타? 1타 쌍피가 되는 거죠. 1타 2피. 한 개의 스몰 RNA로 두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서프레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라민 AC의 스몰 RNA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유전자들, 다른 프로틴의 엔티바디 또는 다른
스몰 RNA를 넣어주어서 효과를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인비보, 결국 이제 무슨 얘기냐? 인비보에서도 저런 특이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본 거예요. 저 실험은 인비보에서도, 즉 셀 안에서도 특이성을 갖는가? 하는 실험이죠. 봤더니 보시면 라민 AC의 엔티바디, AB는 여기 엔티바디거든요. 라민 AC가 디텍션, 그 프로틴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를 보기 위한 엔티바디를 썼는데, 자, 버퍼, 얘는 아무 스몰 RNA 없이 그냥 버퍼만 처리했어요. 라민 AC 엔티바디가 잘 디텍션 하죠? 라민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요거는 이 가운데 거. 요놈은 라민과 전혀 상관없는 이 GL2PP 루시퍼레이즈 엔티바디를 집어넣어줬어요. 아까 자기네들이 사용했던 거.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발현을 잘 하죠. 상관없는 siRNA를 넣어줬더니 잘 발현을 해. G 시퀀스를 타겟팅 할 수 있는 siRNA를 넣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발현이 엔티바디로 디텍션이 안 됐죠. 이제 그거랑 유사한 그 스토리로 이 NUMA 엔티바디를 갖고 해보면 이거는 어떤 셀이든 잘 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왜냐면 자기 타겟이 아니니까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지. 여기도 이제 다른 어떤 컨트롤을 썼는데 변화 없이 잘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라민 AC siRNA를 쓰면 라민만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리는데 그걸 이제 실제로 웨스턴으로도 증명을 했어요. 웨스턴 블라스 했더니 이 본래는 이렇게 두 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 밴드가 거의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 실험은 일단 인비보에서도 특이성을 갖고 서프레션을 한다. 그리고 마이너하게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요새 뭐라 그러나 원샷 투 킬. 그래서 그 siRNA를 잘 디자인하면 그 타겟에 잘 그 맞도록 디자인을 하면 한 개의 siRNA로 두 개 이상의 유전자를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이렇게 서프레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한 개로 여러 개의 타겟을 이렇게 서프레션 할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플랜트에서 발견되었던 siRNA가 메말리안 시스템에서도 잘 워킹한다. 사이즈가 중요하다. 얼마? 한 30 이상을 넘어가면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지고 500 가까이 되면 서프레션도 잘 못하고 그래서 한 30 정도 이하의 사이즈에서 타겟에 대한 스페시피시티 그리고 서프레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잘 살아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siRNA의 현상을 메말리안 시스템에서도 잘 증명한 그런 페이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은아 얼마나 남았냐? 25분 남았어. 땡까지?
자, 그러면 오늘 자, 두 번째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비교적 빨리 지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타임라인을 다시 그릴게요.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할 내용은 1993년에 나왔던 얘기, 최초의 스몰 RNA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보고 이후에 8년이 지난 후에 3개의 연구실에서 동시에 사이언스 페이퍼에 백투백투백으로 논문을 냈어요. 보시면 853에서부터 858까지, 858에서 862까지, 862에서 864까지 3개의 페이퍼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자,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여기에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저자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셨어요? 처음에 배웠던 누구? 리씨. 한국 사람은 아닌데 리씨. 제가 맨 뒤에 거기 사진을 올려놨죠? 이 양반이 로잘린드 리. 이 사람이 빅터 엠브로스. 이 양반이, 이 두 사람이 셀 페이퍼를 린4하고 린14에 대해서 페이퍼를 냈고, 그 뒤로 계속 쭉 연구를 해서 사이언스에서 다시 마이크로 RNA가 린4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마이크로 RNA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했고요. 요 분이 하이로 박사님. 최근 사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단 사진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요 위트만 페이퍼의 코퍼스트 워서였던 분이 이제 요 분. 그래서 어쨌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셀 페이퍼에서 린4하고 린14는 어느 종에서 나왔어요? C. 엘레강스에서 했죠. 지렁이에서 했는데 오늘 배우게 될 이 3개의 페이퍼는 이제 종도 다양해졌어요. 종도 다양해지고 스몰 RNA, 마이크로 RNA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밝혔어. 여기 이제 계속 해왔던 사람이 C. 엘레강스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그룹이 C. 엘레강스에서 했고, 나머지 라고스 퀸타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룹은 사람과 플라이 또는 프루고까지도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다양한 종에서 스몰 RNA, 특히 마이크로 RNA가 엄청나게 발견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스킴들은 다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이 페이퍼가 주는 메시지는 뭐다? 마이크로 RNA는 한 개 종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종에 있고 여러 개가 있더라 하는 걸 보고한 거예요.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 RNA 60번은 스테이지마다 이렇게 디텍션이 되는데 이 작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 린4에서는 린4 S라고 배웠던 이런 것도 있고 L에 해당하는 조금 큰 것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휴먼에서도 발견이 되고 미르 1 또는 미르 58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다른 발현량을 가지고 디텍션이 되더라 하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우리가 처음 배웠던 로잘린드 리 페이퍼거든요. 그래서 C. 엘레강스에서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RNA들이 디텍션이 되고, 그 사람이 또 다르게 썼던 브릭세라고 있었잖아요. C. 엘레강스 브릭세. C. 엘레강스 아니고 C. 브릭세. 거기에서도 이런 마이크로 RNA가 디텍션이 된다. 마이크로 RNA는 다음과 같은 이제 헤어핀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런 경우도 발견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뭐냐?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모여 있죠. 클러스터 되어 있다. 마이크로 RNA가 클러스터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 요거를 샥 지우고 이거를 이제 타임라인 말고 얘를 RNA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RNA, mRNA. 그러면 하나의 mRNA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 여러 개의 다양한 마이크로 RNA들이 한 트랜스크립트 안에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5'이고요. 본래 이걸 쭉 펴놓으면 하나의 싱글 스트랜드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가 이제 3' 끝인데 얘가 어떻게 잘 이렇게 폴딩을 하더니 한 트랜스크립트 안에도 다양한 마이크로 RNA들이 그 안에서 만들어지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NA에서 RNA가 만들어졌는데 mRNA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막 이렇게 폴딩이 되고 뭐 헤어핀 룩을 이렇게 만들고 그러더니 그 안에 이런 마이크로 RNA들이 존재하더라 라는 그러한 신기한 현상을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 RNA의 사이즈를 대충 봤더니 메이저한 폼은 약간 뭐 22 뉴클레오타이드쯤 요쯤에 해당되는 것들이 메이저한 폼이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시퀀스를 조사했더니 뭐 이런 시퀀스가 뭐 메이저한 어떤 시퀀스처럼 보이더라.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그 라우 페이퍼인데요. 라우 페이퍼에서도 뭐 아까 우리가 휙 지나갔던 것처럼 다양하게 많은 마이크로 RNA들이 있고 뭐 시기별로도 이렇게 뭐 발현이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처음엔 없다가 많아지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RNA들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넘어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메인 메시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웠던 마이크로 RNA의 합성 기작들 말고 이 마이크로 RNA가 다양한 종의 한 개 말고도 여러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S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뭐 L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시퀀스와 걔네들이 무슨 펑션을 하는지는 이 페이퍼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페이퍼가 던지는 메인 메시지는 다양한 마이크로 RNA가 있더라. 자, 이것도 이제 뭐 비슷한 맥락에서의 세 번째 페이퍼인데요. 거기도 이렇게 뭐 있어요. 종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휴먼, 플라이 이런 쪽으로 갔는데요. 스몰, 좀 더 큰 거, L에 해당되는 거 다 디텍션 됐고 이제 아까 우리가 얼핏 봤던 한 개 트랜스크립트 안에 다양한 마이크로 RNA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RNA 시퀀스도 이렇게 보이고 사실 본래 페이퍼를 보면 이게 되게 많은 몇 개 되진 않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개 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걸 다 보여주면 저 화면에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서 몇 개만 따가지고 보였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 RNA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 구조는 비슷하게 생겼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헤어핀이 있다. 이 스템, 이런 룹 이런 것들을 가진 헤어핀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세 번째 페이퍼에서는 마이크로 RNA가 이렇게 엄청 많이 있고
힐라셀에서 또는 마우스 키드니에서 피쉬에서 뭐 프로그에서 뭐 다양한 종, 다양한 조직에서 발견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썼어요. 그래서 크기도 좀 조금씩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같은 마이크로 RNA에서도 약간씩 시퀀스가 다른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마이크로 RNA 7을, 렛7을 보면은 UGA, GGUA 요거 다르죠. 얘네들은 한 개 패밀리라고 우리가 여겨요. 시퀀스가 거의 같은데 한 개, 두 개 정도 다른 것은 우리가 한 패밀리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7A, 7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시간이 되면 마이크로 RNA라고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한 페이퍼를 다룰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기준으로 이걸 마이크로 RNA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게 이제 워낙 광범위한 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필드에 플랜트든 애니멀이든 프루플라이든 C. 엘레강스든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쓴 논문이 있어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거를 마이크로 RNA라고 부르자라고 해놓은 페이퍼가 있는데 그걸 아마 소개할 시간이 아마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여기는 이제 다양한 휴먼종에서 발견된 마이크로 RNA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타임라인이고요. 최초로 스몰 RNA의 어떤 존재에 대한 페이퍼가 나온 이후에 8년이 지난 이후에 여러 종에서 이제는 마이크로 RNA가 어떤 한 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마이크로 RNA들이 다양한 종에서 존재하더라라는 얘기가 2001년에 나오게 되고 요때 최초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용어를 이때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약자로는 mRNA라고 부르는데 이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용어를 최초로 이 2001년 이 사이언스 페이퍼에서 이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며칠 전에 오피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마이크로 RNA라는 용어가 들어간 논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전에 이제 마이크로 RNA가 아니라 mRNA라는 말을 쓴 페이퍼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마이크로 RNA랑 전혀 상관없는 페이퍼들이고요. 2001 이후에 보시면 이때 4편이 나왔고요. 거의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편 정도의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플랜트 마이크로 RNA. 바닥이네. 다시 얘기해서 블루 오션이란 얘기지. 뭐 어쨌든 그 마이크로 RNA 스터디는 이제 2000년대에 뉴 밀레니엄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쭉쭉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한 300 몇 편 나왔어요. 근데 뭐 아직 그 2월이나 이런 나온 페이퍼들이 아직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안 잡혔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뭐 곱하기 한 한 7, 8 정도 한다면 작년에 나왔던 논문 수를 넘어서지 않을까. 약 한 2,500편 가까운 논문이 마이크로 RNA에 대한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이걸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펌메드 가가지고 펌메드
아시죠? 펀메드 가서 이렇게 쳐보면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논문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고, 그거를 보면 이 필드가 현재 이머징 하고 있는 필드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정체되어 있는 또는 뭐 이렇게 짜그라드는 필드인지를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관심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몰려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뭐 예컨대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오토페이지 들어보셨어요? 오토페이지? 오토페이지라는 말은 오토페이지 본래 정확한 영어로 아다퍼지라고 그러던데 오토페이지 페이지? 페이지가 뭐예요? 페이지 빠지 응? 오토 자,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식작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뭐냐면, 이제 세포가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오가넬들이 영원 무궁하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없애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오가넬들을 분해를 해야 돼요. 언젠가는. 분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분해를 해요. 평소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평소에 자기 걸 분해하면 안 돼.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자기 거를 분해를 해서 이제 없애버리게 되는데, 이 현재 이러한 그 자식작용, 오토페이지라고 읽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다퍼지라고 해야 되는데, 요게 아주 핫필드로 부각하고 있어요.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오토페이지라는 말을 이 펀메드에서 쳐보면은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앞에 그 siRNA에 대한 얘기가 매멜리안 시스템에서도 잘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거기가 그 듀플렉스 안에 뮤테이션이 일어나면 뭐를 잃어버린다? 스페시피시티를 잃어버린다. 스페시피시티를 갖는 어떤 미니멈의 조건은, 미니멈 크기는 약 한 3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이하로 들어와야 서프레션도 잘하고 스페시피시티도 잘 유지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강의의 주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